자, 리마인드 교재부터 볼까요? 여러분 힘들죠? 내일쯤 아이스크림이나 한번 먹을까 했는데 당연히 없네요. 오늘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선생님은 어제 집에 가서 기절하듯이 자고 오늘 8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먹죠,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아이스크림이나 먹죠. 자, 금요일 날 너도 안 나오는군요. 저희 싫어하시죠? 아니에요. 싫어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오셨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덥다고요? 시원한데 왜? 자, 리마인드 교재 오늘 14일 차입니다.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문제를 풀 때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야지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야지라고 생각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고배 법칙, 합의 법칙은 연속으로 일어나는 일은 고배 법칙, 그 다음에 별도로 일어나서 2일 또는 2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합의 법칙인 건데 요거는 사실 직관적인 영향이 좀 큽니다. 그래서 뭐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써있긴 하지만 그건 해설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생각하시에 동시에 일어나나 아니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빨리 꺼내세요. 뭐 하세요? 이제 수업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넋들을 놓고 계세요? 자, 그렇게 해서 1번 같은 경우에 문제를 요건 잘 읽으셔야 돼요. 사실 요쪽 파트는 독해력이 한 80% 됩니다. 독해력이 80% 되고요. 나머지 20%는 어디서 본 것 같은 문제인데 해법이 뭐였지? 라고 생각해서 연결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사실 나오기가 어렵고요. 그런 문제는 내기도 어렵고 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상 안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 만약에 나오면 틀리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맞추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가나다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다를 종합하면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이야기가 B는 첫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에 올 수 없다예요. 다섯 번째 자리에 올 수 없다예요. 그래서 B가 올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예, 두 번째랑 네 번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B가 두 번째 자리에 오거나 B가 네 번째 자리에 오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랑 다섯 번째 자리에 A랑 C가 올 수 없다를 중심으로 나머지 이야기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킬러 문제 제외하고요. 킬러를 제외하고는요. 사실 킬러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킬러를 너무 이 틀에 가두면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킬러를 제외하고는 우리 경우의 수는 맥스 6가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나눴는데 7번째가 있어야 된다. 그럼 뭔가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6번째 정도까지가 킬러에서 쓰이는 거고 킬러가 아닌 경우에는 5개 이하입니다. 5개도 거의 안 나와요. 보통 4개가 맥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경우를 너무 나눴는데 막 10대 개 경우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가 나오면 뭔가 잘못 접근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10대 개 중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이 이내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나눌 때 과도한 형태로 나누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B 설정하시고요. 나머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해보세요. 2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너희들은 그런 거 안 봤나요? 어릴 때 무슨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외국의 이야기라든 니네 아직 군대를 안 가서 군대 가면 뭐 리더스 다이제스트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격언집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거기에서 선생님 옛날에 봤던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였었냐면요. 이만한 수조가 있어요. 대학 교수님인가? 그 교수님이 대학 신입생들 프레시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신입생들 있는 곳에서 이런 강연을 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수조가 있어요. 수조 안에 우리는 돌하고요. 큰 돌하고요. 흙하고요. 아니야. 모래하고요. 흙하고요. 이렇게 갈수록 작아지죠? 이렇게 갈수록 작아지는데 흙부터 채워 넣으면 이 친구들을 못 넣습니다. 그죠? 빈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흙을 이만큼까지 채워 넣고 모래를 이만큼까지 채워 넣으면 위에 돌이나 큰 돌은 못 집어넣어요, 사실상. 근데 반대로 큰 돌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돌을 집어넣고 모래를 집어넣고 흙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물까지 부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물부터 집어넣으면 사실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넣고요. 그죠? 그래서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크고 중요한 일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크고 중요한 일부터 하고 나면 작고 사소한 일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걸 해요. 작고 사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작고 사소한 일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예, 게임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술을 먹고 놀거나 아니면 잠을 10분 더 자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잠을 10분 더 자고 중요한 일을 하면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일을 하고 나면 잠을 10분 더 잘 수 있어요. 혹은 술을 먹고 놀고 나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일을 하고 나면 남는 시간에 술을 먹고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된다? 뭐예요? 이 이야기에 주는 교훈은 뭐예요? 크고 중요한 일부터 해라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2번 보세요. 2번 보세요. 2자리가 있고요. 3자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2자리의 위치랑 3자리의 위치 중에 이 이야기에 따르면 누구를 결정해야 되나요? 누구부터 먼저 결정해야 되나요? 3자리요. 2자리부터 위치를 결정하면 3자리를 못 놓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큰 친구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정말 회심 있게 준비를 했는데 아무 반응들이 없군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개 싫어요. 자, 그래서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3개의 위치부터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3개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곳은 A열에 8, 90에 있죠? A열에 8, 90에 첫 번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C열에 1, 2, 3에 한 군데 또 있고요. 그 다음에 F열에는 7부터 있나요? 네, 7, 8, 90 해서 4자리가 있거든요. 이 4자리에 이웃하게 3명이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웃하게 3명이 앉는 방법은 7, 8, 9에 앉거나 아니면 8, 90에 앉거나 해서 몇 가지 케이스인 거예요, 총? 하나, 둘, 셋, 넷. 4가지 케이스잖아요. 4개 케이스밖에 없죠? 그럼 잘 나눈 겁니다. 6개 안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 90에 3명이 앉고 나면 남은데 2자리 앉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찾아보고요. 여기에도 찾아보는 구조로 가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A 3개 짜르륵 앉는다고 생각하면 2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건 A1, 2나 C에 1, 2, 3에 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에 9, 10이나 그 다음에 2에 5, 6인가요? 4, 5인가요? 2에 4, 5에 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에 1, 2랑 그리고 어디냐? F에 7, 8, 9, 10에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긴 2자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친구들은 3자리랑 4자리잖아요. 여기서 앉는 방법은 1, 2나 2, 3 이렇게 2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앉는 방법은 7, 8, 8, 9, 90 이렇게 해서 3개 있죠. 그리고 그 자리마다 사람들이 위치를 바꿔서 앉을 수 있죠. 그래서 8, 9, 10 3자리에 3명을 앉히는 방법은 3팩토리얼. 팩토리얼 기억나죠? 3, 2, 1, 2, 3 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1, 2에 앉는 방법은 2명이 2자리에 앉으니까 2팩토리얼. 여기도 하나의 경우당은 2팩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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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토리얼인 거죠. 됐죠? 그렇게 해서 이거 3명이 앉고 그리고 2명이 앉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의 합을 곱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자리부터 결정을 하시고요. 작은 자리를 마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인 씨 아직 자면 안 돼요. 자, 뭐부터 하라고요, 여러분? 큰 거부터 하는 거예요. 하기 싫군요. 여러분, 보통 그렇습니다. 작은 거부터 하면 큰 게 그 결정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3번도 볼까요? 여러분 몇 년생이라고 그랬죠?
니네 태어나기 5년 전에 있던 문제네요. 2005년. 오. 2005년 11월 고2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 11월이면 선생님 군대에 있었군요. 아유.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4개를 더해서 홀수가 됐대요. 근데 4개 중에 A, B, C는 하나하나씩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어요. 그래서 2개의 케이스로 나눌 겁니다. A, B, C가 뭐냐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냐로 나눌 거예요. 그럼 둘을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짝수라면 나머지 세 친구는 홀수거나 아니면 A, B, C가 홀수라면 나머지 세 친구가 짝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홀짝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3개를 곱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3개를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모두 홀수여야 됩니다. 그죠? 네. 3개를 곱해서 홀수를 모두 홀수여야 돼요. 3개를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요.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즉, 홀홀홀이냐, 홀홀짝이냐, 홀짝짝이냐, 짝짝짝이냐 이렇게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홀수 3개, 짝수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이요, 5번. 5번 보시면 문제에 적힌 조건을 만족시키세요 인데 제약 조건이 있죠. 1번하고 6번은 같은 색을 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하는 색은 다른 색을 칠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인데 여기랑 여기는 무조건 같은 색이에요. 그럼 처음 시작은 1번, 6번에 무슨 색을 칠하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1번하고 6번에 칠할 수 있는 색의 개수는 몇 개? 4가지가 있을 겁니다.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하는 색은 다른 걸 칠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 칠한 다음에 연속적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색을 칠했으면 이웃하고 있는 2번은 다른 색을 칠해야 돼요. 그래서 2번에 칠할 수 있는 색의 개수는 3개. 그럼 여기에 인접해 있는 얘나 아니면 얘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1에 인접해 있는 친구로 가는데 연속한 친구를 연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영향을 받는 걸 표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 다음 이쪽 또는 이쪽으로 연결해 보죠. 이쪽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의 다른 색이니까 3에 칠할 수 있는 건 2가지고요. 이럴 때 그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혹시 얘랑 얘가 같은 색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따로 떨어진 친구가 동시에 영향을 미칠 땐 둘이 같은 색이 될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 고민을 해보시면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둘이 같다고 가정했고 둘이 다르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둘은 절대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2에 칠할 수 있는 색과 6에 칠할 수 있는 색이 다르니까 3번에는 둘과 다른 2가지 색만 칠할 수 있고요. 똑같은 이유로 5번도 2, 6과 다른 색을 칠하면 되니까 2가지고요. 4번 같은 경우는 1, 5랑 다른 색을 칠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1, 5랑 다른 색을 칠하시면 되는데 1번하고 5번이 그러면 동시에 4번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혹시 2개가 같은 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될 수가 없죠. 왜요? 1번하고 6번이 같은 색이면 5번하고 6번이 다른 색이어야 되고 1번하고 5번이 다른 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칠할 수 있는 색은 2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됩니다. 네? 이 둘하고 다른 색을 칠하면 되니까요. 총 4가지 색 중에 2가지랑 다른 색이면 2개 남잖아요. 4 빼기 2는 2입니다. 네, 4 빼기 2는 2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정석 볼까요? 아니다. 그거 볼까요? 워크북? 워크북.
그 299번 보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문제죠. 수열이 나왔는데요. 처음 보는 형태의 수열이에요. 좀 쉬지 말고요. 처음 보는 형태의 수열이고요. 처음 보는 형태의 수열이 나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혹시 이 친구가 등차 등비를 의미하지 않나에 대해서 따져보시는 겁니다. 등차 등비를 의미하지 않으면 몇 개를 써서 규칙성에 대한 추론을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수열 문제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수원에 있는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고요. 자, 우리 수원이래. 대수. 대수의 1단원 뭐예요? 지수로그예요. 2단원 삼각함수. 3단원 뭐예요? 지금 수열이죠? 수열에 당연히 삼각함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원 구조상 학교 시험에서도 실제로 나올 수 있어요.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그래서 AN 보시면 2 더하기 2분의 파이 곱하기 n으로 바꿔서 적을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문제에 써 있기도 하지만 이거 일반항이에요. n번째 항이 얼마인지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등차 등비 아니에요. 네? 아, 그렇네요. 미쳤나 봐요. 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n 이렇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친구는 등차 등비 아니에요. 그래서 등차 등비의 일반항을 알아놓으면 좋다고 한 겁니다. 등차 등비의 일반항, 등차는 n에 대한 1차식, 등비는 n에 대한 지수식 형태였어요. 이건 n에 대한 사인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등차 등비가 아닙니다. 등차 등비가 아니면 뭔지 처음 보잖아요. 넣어서 구해보시는 거예요. n에 얼마부터 넣을 수 있어요? 1부터 넣을 수 있죠. 그럼 A1은 중간 계산 과정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2 더하기 사인 2분의 파이예요. 이건 여러분이 알아야죠.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90도 얼마입니까? 사인 90도 얼마예요? 1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1이에요. 그 다음에 A2는요. 2 더하기 사인 파이예요. 파이, 사인 파이 얼마예요? 0이죠. A3는요. 2 더하기 사인 2분의 3파이예요. 특수각을 슬슬 벗어나죠?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얼마였어요? X좌표 얼마예요? 여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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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2분의 3파이가 들어오면 사인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 다음에 A4는요? 사인 2 더하기 사인 2파이예요. 사인 2파이 얼마입니까? 0이죠. 자, 그 다음에 A5는요? 2 더하기 사인 2분의 5파이예요. 그러면 2분의 파이만큼, 2파이만큼 간 다음에 2분의 1파이만큼 더 간 거죠. 얼마예요? 2분의 파이만큼 더 갔잖아요. 2분의 5파이면 2파이 간 다음에 2분의 파이만큼 더 갔대요. 얼마예요? 그러면 1이죠. 1, 0, 마일 0. 다음에 1, 0, 마일 0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 반복되는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쪽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이걸 딱 보시면 사실 주기성이 보여야 돼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직접 구하는 겁니다. 몇 번째까지요? 10번째 이내까지는 직접 구해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정도 노력은 하셔야 돼요. 딱 보고 뭔지 몰라서 못 풀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10번째까지 안 나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잘못 구했겠죠. 네, 잘못 구했겠죠. 해보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선생님,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나요? 같은 종류의 질문이요. 멸망하고 나서 고민해도 하나도 안 늦습니다. 그러니까 안 늦잖아요. 늦지 않는다는 거죠. 늦지 않는다고요. 그죠? 멸망했으니까 늦지 않아요. 10개 나왔는데 10개 했는데도 규칙성을 못 찾으면 어떡하죠? 라는 고민은 그때 해도 됩니다. 네, 그래요. 알겠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 안 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대충 살면서 내일 지구도 멸망 안 하면 망하고 있는 건 내 인생만 혼자 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통속의 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통속의 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사실 우리 인류는 지금 여기 존재하지 않고 통속의 내 이렇게 전극을 연결해서 이렇게 뇌에 신호를 줘서 보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몰라요? 인터넷에 있는 유명한 밈인데 우리가 통속의 뇌고 어떤 미친 과학자가 여기에 전기 신호를 줘서 사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건 모두 뇌에서 해석하는 신호잖아요.
근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전극을 줘서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야. 이게 통속의 뇌이론이에요. 그냥 뇌예요. 그렇죠. 뇌만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손발도 아무것도 없고 보고 듣고 느끼는 건 그냥 어떤 미친 과학자가 적절한 전기 신호를 줘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달린 답글이 그거죠. 사실은 미친 과학자는 없다면 내 인생을 스스로 내가 조지고 있는 거라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더 무섭죠. 그죠? 통속의 뇌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어쩔 수 있는데 스스로 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집중해야 되는 건 뭐야? 10번 이내에 규칙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보다 10번까지 해서 규칙을 찾는 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 적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중간 계산 과정을 살려야 조금 더 잘 보인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거는 결과를 써도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3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돼서 여긴 사실 A, N 수열은 4개의 값이 순환하는 형태의 수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됐죠? 이건 구해봐야지만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 PN에 대한 내용인데 PN이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 느낌일 거예요. AN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아니죠. 콤마 AN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N이라고 되어 있어요. PN을 표현하기 위해선 AN까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자, 여기 봐요. 수열뿐만 아니고 삼각함수도 사실 여긴 관련된 문제라서요. 삼각함수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삼각함수 왜 쓰는지 이야기했었어요. 이번 수업엔 안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수업할 때, 3, 4월 수업할 때 했었어요. 삼각함수를 쓰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각 길이 x좌표, y좌표의 관계를 호환하기 위해서 쓰는 게 삼각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각도와 길이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쓰는 게 삼각함수. 또는 좌표의 비율, x좌표, y좌표의 비율을 각에 대한 이야기로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삼각함수. 탄젠트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럼 여기에 각도, 길이, 그 다음에 여기에 x좌표, y좌표 요 4개의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했고요. 사인하고 각도를 집어넣으면 뭐분의 뭐였어요? 길이분의 x좌표, y좌표죠. 미안해요. y좌표였고요. 코사인 세타는요? 길이분의 y야 왜 이러냐? x좌표였었어요. 그럼 이걸 좌표 중심으로 좀 정리하면 y좌표를 사실 뭐라고 볼 수 있냐면 r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볼 수 있고요. x좌표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가 될 수 있냐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x좌표를 표현하기 위해선 길이와 요 각에 대한 내용으로 코사인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y좌표를 표현하기 위해선 길이와 똑같은 각에 대해 사인을 씌워서 표현을 합니다. 맞죠? 삼각함수를 반대로 쓴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문제로 돌아가 보죠. 여기 보시면 어떤 친구와 같은 각에 대해 하나는 코사인, 하나는 사인을 씌워놨잖아요. 그럼 사실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적용을 그대로 시켜서요. 뭘로 해석이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친구는 요걸 AN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요걸 3분의 파이 곱하기 N으로 표현한다면 Y좌표는 AN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N이고요. X좌표는 AN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N으로 표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걸 보고 X좌표에 코사인, Y좌표에 사인이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에 X좌표, Y좌표를 나타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삼각함수를 쓰는 원래 이유였었어요. 됐습니까? 맞아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거라서 단순히 그 등차 수열의 공식만으로는 절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고 X자리에 코사인, Y자리에 사인이고 같은 각, 같은 길이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걸 표현하는구나를 아시는 게 이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사실 이게 삼각함수를 쓰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됐습니까? 적으세요, 이거. 이건 적으세요.
이거 모르면 이 문제는 손도 못 댑니다. 저거. 지금 PN이라는 점에 적용해서 이제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적용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AN의 의미는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분의 파이 곱하기 n은 여기에서부터 이루고 있는 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선 각에 대한 해석부터 해볼게요. 각에 대한 해석.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를 의미하는 거라서 3분의 파이면 60도죠, 60도. 이렇게 3분의 파이만큼 한 번 가서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 길이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첫 번째 친구는 A1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n에다 1 집어넣으면. 그래서 이 친구가 의미하는 건 여기 A1의 길이에 여기 좌표를 X좌표라고 넣으면 이 X좌표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Y좌표가 있으면 이 Y좌표가 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분의 이게 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Y좌표가 얘가 된다. 아까 전까지 하던 이야기가 이건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그럼 요 점이 P1 점이 되는 거예요. P2 점 같은 경우에는 A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예요. 3분의 2파이입니다. 3분의 2파이면 3분의 파이만큼 몇 번? 2번 간 거죠. 60도씩 2번 갔으니까 다음 친구는 어디에 떨어져요? 여기에 120도짜리예요. 이렇게 해서 3분의 2파이에 떨어지는 거고 길이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A2여야 된다고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P2라고 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P1하고 P2 중에 누가 크죠? 아니, A1하고 A2 중에 A1하고 A2 중에 누가 더 커요? A1이 더 크죠?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길이는 아니고 좀 더 짧은 길이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길이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할게요.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3파이, 파이예요, 파이. 180도. 그래서 여기 떨어져서 P3가 되는 겁니다. 길이는 얼마가 되고요? A3가 되는 거고요. 물론 A3는 2지만 우선은 이렇게만. 됐죠? 다음 친구는 뭐요? 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친구. 그래서 P4가 찍히고요. 다음 친구도 역시 3분의 파이만큼, 너무 보시기다.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P4,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P5,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P6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각도만 놓고 보면 각도는 몇 개 단위로 순환하고 있나요? 아니요. 순환. 몇 번마다 한 번씩 다시 자기 위치에 오나요? 6개죠. 그럼 각도는 6개 단위로 돌고 있어요? 맞죠? 길이인 A에는 몇 개 단위로 돌고 있습니까? 4개죠. 그럼 각도는 각도대로 6개 단위로 돌고 길이는 길이대로 4개 단위로 돌고 있어요. 그럼 전체는 몇 개 단위로 돌고 있어요? 12개 단위로 돌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실 돌고 돌면 P1이랑 똑같은 건 뭐가 된다고요? 12개 이후인 P13하고 똑같은 곳에 떨어지는 겁니다. 길이와 각도가 별도의 존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13, 예? 0에서 12개를 가야 10이죠. 여기서 여기 간 게 1개 간 거잖아요. 그래서 12개를 더 해야죠. 그래서 P13하고 똑같고요. P2는 떨어지는 위치가 정확히 P14랑 똑같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P에는 몇 개 단위로 순환한다? 12개 단위로 순환한다. 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주기성이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Pn 하고요. Pn 더하기 12이 같다라고 볼 수 있죠. 됐죠? 요 이야기예요. 근데 다 했어요. 요거까지만 하고 조금만 힘내세요. 자, 다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그런 친구인데 n은 20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Pn은 어디 위에 점이어야 된다고 그러냐면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인 원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반지름이 3인 원 위에 있으려면 요 길이가 얼마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 길이가 3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길이가 3인 친구는 A1 있네요. 그 다음에 A는 몇 개 단위로 순환했어요? 그럼 A1하고 똑같은 건 A5. 또 똑같은 건 A9가 되죠. 또 똑같은 건 A13인데 13은 사실 P13의 그 성분이 되는 거니까요. 12개 이내에서 순환하는 걸로만 놓고 보면 12개 이내에서요. 12개 이내에서는
사실 길이가 똑같은 건 P1 하고요. 길이만요, 길이. P5의 길이랑요. P9의 길이가 모두 얼마라고요? 3인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여기 60도씩 떨어져 있는 여기 어딘가에 떨어지는데 길이가 3인 친구들이니까 얘가 이 원 위에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뭐가 더 붙어 있어요? 몇 사분면 위의 점이다? 4사분면 위의 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P1, P2, P3 떨어지는 위치만요. P3, P4, P5, P6 그럼 떨어지는 위치가 여기에 P7 같진 않아요. 길이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P8, P9, P10, P11, P12예요. 그럼 12개 단위 돌았죠? 4사분면에 떨어지는 건 10이라고 5예요. 근데 길이가 3인 건 1하고 5하고 9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뭐예요? P5입니다. 그럼 12개 단위로 순환하니까 다음에 똑같은 곳에 똑같은 길이로 떨어지는 건 P1이 되겠죠.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 돼요? 200 이하에 이게 몇 개 들어가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수들의 특징은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수? 5인 수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게 몇 개 들어가나 확인하면 되겠죠. 됐죠? 네, 됐어요. 이거 뭐예요? 등차 등비 같은 내용 전혀 없는 겁니다.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해서 푸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한 내용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좌표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요거는 그냥 넣어서 직접 찾는 거고요. 됐죠? 자, 물어볼까요, 여러분? 한 문제 더 풀까요? 아니면 쉴까요? 한 문제 더 풀고요, 쉴까요? 도현이의 의견을 들어보죠. 한 문제 더 풀었으면 좋겠어요?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조용히 쉬도록 하죠. 쉬세요. 너무 추워요. 아니에요. 춥지 않아요? 아니, 춥진 않아요. 수열 이야기 할 건데 등비수열 이론이 별로 없어서 이론은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앉아만 계시 말고. 제인아. 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 해주면 공부할게요. 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어딨어. 인생이 막 조져지고 있는데 선생님 제 인생은 조져지지만 선생님이 제가 공부를 안 하는 건 선생님이 공차를 안 사줘서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공차를 사주고 뭐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그런 거 니네가 열심히 하고 고생하고 있기 때문인 거지. 고생하고 있기 때문인 거지. 이렇게 당연히 사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괘씸하게 나오면 숙제 안 한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응? 여러분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알아서 사줄 테니까 과제들이나 열심히 하세요. 과제들이나. 알겠죠? 네. 제인아 정신 차려. 넌 어제 몇 시에 잤어요? 왜요? 과제도 다 안 했는데 왜 3시에 잤어요? 또 개서운하네요. 네, 수학은 안 하고 다른 과제는 네, 개서운합니다. 네? 왜? 앞에가 안 보여요? 네. 자, 문제 2개만 더 풀고 갈게요. 뭘 살려주세요. 워크북 보겠습니다. 워크북 313번 보죠. 313번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2019년 4월 고3 문과 14번 문제입니다. 6년 전이네요. 6년 전. 지난 교육과정에 있던 고3 문제예요. 고3 문제고 313번이요. 네, 고3 문제고 14번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몇 점이에요? 4점이죠. 이걸 풀면 우린 4점을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려 4점이나 얻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문제에 AN이 무슨 수열이라고 나왔나요? 등차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등차 수열의 관계식, 등차 중앙, 일반항, 합공식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됐죠? 그런 상황에서 나온 거라고는 공차가 양수라는 조건에 공차나 초항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N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자, 그럼 SN 공식도 역시 떠올라야 되고요. 생각해보죠. 등차수열의 일반항 A에는 N에 대한 몇 차였습니까? 1차였어요. 그리고 그 N의 개수가 뭐였죠? 공차였었어요. 등차수열의 합 SN은 N에 대한 몇 차였나요? 2차였죠. 개수는요? 2분의 D였었죠. 그리고 형태를 직접 써본다면 2분의 더해진 항의 개수 초항 더하기 끝항, 끝항인데 좀 풀어서 적을게요. A1 더하기 N-1D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알고 있는 거라고는 이 D가 뭐라는 사실밖에 안 나왔어요? 양수라는 사실 외에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됐나요? 그럼 다른 이야기 됐고요. 이거 4점짜리여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4점짜리. 3점짜리는 그냥 시계 때려 넣어가지고 계산합니다. 근데 4점짜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요. 여기 n에 대한 몇 차라고요? 그 개수는 얼마예요?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거 있네요. 이건 0이 되게 해주는 값이 얼마나 있나요? 명확하게. 1이요? 0일 때 하나 있죠. n이 0일 때 하나 있죠. 그리고 이걸 0으로 만들 때 하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래프로 그린다면 가로축 n, 원래는 자연수만 가져오지만 그냥 모든 실수를 잠시만 가져올게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요.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닌가? 아래로 볼록이네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고 어디를 지나요? 0,0을 지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D니까요. 2차인데요. n에 대한 2차니까요. 됐죠?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데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두 종류가 그려집니다. 하나,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생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인데 문제에 있는 마지막 조건 볼게요. S9하고 절대값 S3가 같대요. 그러면 3은 여기쯤 있을 거고요. 9가 여기쯤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나오는 값이 얼마인 거라고요? S3인 거예요. 이 식이 SN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건 얼마예요? S9이 되는 거죠. 이런 그림에서 S3의 절대값과 S9이 같을 수가 있나요? 절대 없죠. 절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그림인데 S3의 절대값과 S9이 같다면 자, 몇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S9이 문제의 마지막에 나왔죠. 27이라고. 그럼 여기에 S9, 9가 올 수는 없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9 있어서 S9이고 27인 거예요. 그럼 S3는 절대값이었을 때 같다고 그랬으니까 27이려면 이렇게 있는 여기에 S3가 있거나 그죠?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마이너스 27일 때 나오는 어떤 친구가 S3라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S3가 절대 무엇일 수 없다? 양수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절대값이 벗어져서 S9하고 S3의 음수배가 같고 그 친구가 27이라고요. 이렇게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제 좀 덜하지만 요거 꼭지점이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꼭지점은 어떻게 찾았죠? 2차에서 꼭지점 어떻게 찾았죠? 만약에 2차식이 네, 맞아요. 완전 제곱식으로 묶더니 혹은 공식이 있었어요. 2차 방정식의 꼭지점 찾는 방법.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지점의 X좌표였죠. 맞죠? 기억나요? 그죠? 그거 근해 공식 앞부분이기도 했고요. 미적분원 배우신 분들은 꼭지점은 미분에서 뭐 되는 점이죠? 0 되는 점이요. 그래서 이 식을 미분해서 0 되면 미분하시면 2ax 플러스 b고 이걸 0으로 만드는 게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러면 이걸 미분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았는데 그게 음수인 경우와 양수인 경우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양수인 경우에 대한 내용인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배운 이야기들을 별도로 놓지 마시고요.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걸 가지고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A10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10을 구하려면 필요한 거 뭐예요? A1하고 D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A1하고 D는 방금 여기 이야기로 정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S3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7. S9은 27 해가지고 넣어서 정리하시면 미지수가 A1하고 D만 남기 때문에 미지수 2개, 식 2개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절대값을 벗기는데 절대값 안에가 양이냐 음이냐인데 사실 이 문제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S3의 절대값이 S3가 절대 양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4점짜리 치고 굉장히 쉬운 문제. 네, 쉬운 4점 정도 되죠. 이게 쉬워요? 어렵나요? 네. 쉬운 4점이에요. 자, 너무 추워요. 하나도 모르면 안 되죠. 너무 추워요. 그 담요를 2개 덮으세요. 아, 죽겠어요. 하나 더 가져와서 덮어요. 맵진 알죠. 그 코 꽉 막고 덮으세요. 자, 322번까지 하고 오늘 내용인 등비수열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야 되는 거요? 323번까지였습니다. 자, 322번 보시면 문제에 1항부터 n항까지 합 SN 나왔어요. SN 나왔는데 SN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A2n의 공차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수열 이름이 A2n이래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안 되면 안 풀려서 그래요. 어제 마지막에 풀어드렸던 문제가 이거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수열의 이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의 공차를 찾으래요. 자, 이 친구의 첫 번째 항은 n에다 얼마 집어넣는 거예요? n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1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얘 첫 번째 항, 초항은요, A2가 됩니다. n에다 1 집어넣어야죠.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항은요? 4예요. 그럼 A1은 없어요? A1 없죠. 이 수열에서는. 이 수열에서. 그럼 이게 사실은 무슨 의미냐면 A1, A2, A3, A4, A5 있는 이런 수열에서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짝수 번째 항만 뽑아서 수열을 만들었다의 의미예요. 새로 만든 그렇죠.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 만든 걸 어디에 이렇게 써준 거예요? 중괄호 사이에 이름을 붙여서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얘고 두 번째 항은 얘예요. 세 번째 항은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K번째 항인 제 K항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이 수열의 공차를 구하래요. 그럼 사실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 공차 구하려면 물론 일반항을 구한다면 막 하셔도 되는데 공차의 개념이 뭐였죠? 뭐에서 뭘 뺀 거였어요? 그 전항을 뺀 거죠. 그럼 여기 구조에서 여러 개 있지만 누구에서 누굴 빼면 되겠어요? 얘에서 이걸 빼면 돼요. 맞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공차 D는 A3 빼기 A2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A4 빼기 A2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그럼 우리 A4를 구하면 돼요. 그리고 A2를 구하면 돼요. 물론 A6랑 A4를 구해도 되는데 좀 작은 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A4를 SN으로 구하는 방법 뭐였죠? 이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A2를 구하는 방법 뭐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두 친구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빼기로 했죠. 그러면 S4 빼기 S3 빼기 S2 더하기 S1이 A4 빼기 A2고 그게 공차 D인 거예요.
됐죠? 일일이 다 구하지 않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만 찾아서 구했습니다. 됐죠? 이거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 숫자 넣어서 구하면 되죠. 일반항 굳이 안 가도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계산해 보시면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네. 뒤에 숫자 뒤에 그 SN 숫자 붙으면은 S1이랑 A1이랑 S1하고 A1하고 늘 같아요. 그 S0가 제로가 아니면 첫 번째가 규칙성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얘기는 이거였죠. Sn 빼기 Sn-1은 AN인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쓰는 거고 Sn 빼기 Sn-1이 AN인 건 똑같은데 만약에 이게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쓰려면 S0가 제로일 때만 쓸 수 있었죠.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이거 쓰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네. 그냥 요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일반항이나 이런 걸 직접 구할 필요 없이 공차만 찾으시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됐죠? 이름은 뭐예요? 너 자꾸 이렇게 초칠 거예요. Sn 빼기 Sn-1이잖아요. 그건 몰라도 된다고 그랬었어요. 알면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몰라도 된다. 20분 남았어요. 진도 빵 나가고요. 아마 한 5분 정도 남을 겁니다. 한 문제 풀라고 그랬는데. 재밌는 얘기 해주시면 안 되셨어요? 자, 그러면 5분 정도 남으면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 텐데요. 뭐가 재밌는지 여러분들의 리퀘스트를 듣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 첫사랑 안 돼요. 두 번째 끝사랑 안 돼요. 두 번째 사랑 같은 거 기억 안 납니다. 그런 거 안 돼요. 무서운 이야기 안 돼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자꾸 꿈에 나온다고. 요즘 혼자 자는데 개 무섭다고. 보세요. 선생님 인형 같은 거 없어요. 저 이만한 인형 같은 거 없습니다. 선생님 인형도 없고요. 아주 얇은 이불 하나만 덮고 자요. 이게 귀신 때문에 무서운 건지 아니면 날이 추운 건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인형 했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선생님 인형이 없거든요. 가져본 적도 없고. 왜요? 집이 어려웠어요. 네. 그러면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인형도 빨아요? 네, 빨아요. 아, 인형도 빨아요? 인형도 빨아요? 얼마에 한 번씩 빨아요? 여기 얼마에 한 번씩 빨아요, 인형은 그러면? 코바요 안 빨잖아요. 다들 안 빠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제가 뭐 한다면 그냥 빠는데. 아, 그래요?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립니까? 모르겠어요. 아, 엄마한테 그러면 이불을 자주 빨아요? 인형을 자주 빨아요? 이형 그냥 안 빨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도 인형은 안 빨 것 같아서 진짜 맨날 쓰는 인형 학교에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안 빨아요. 인형을 학교에 데려가요? 학교에 데려가야지. 요즘은 불법 아닙니까? 인형 학교에 데려가는 거? 근데 학교에 데려가면 더워져가지고 쉬고 데려가는 거야. 데려가려고 노력은 해봤다는 거예요? 데려가면 애들이 뺏어가서 근데 그게 터져. 근데 그럼 기분이 별로지 않아요? 내가 아끼는 인형을 학교에 데려왔는데 애들이 이렇게 집어던지고 놀면 별로지 않아요? 안 아끼는 거 하나 사서 이렇게. 그래요. 네, 선생님하고 개념이 다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재밌는 이야기요? 이따 가요. 일단 리퀘스트 듣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가요. 한 5분 정도 남을 거예요. 자, 오늘 진도 개 간단한 거예요. 등비수열 이야기 할 겁니다. 등비수열이고요. 지금 쓰여 있는 거 역시 유도 과정은 모두 생략할 겁니다. 유도 과정은 생략하고요. 결론만 적어드릴 거고 그 결론에 대해선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능 끝날 때까지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수능 끝나고 좋은 대학에 갔다. 그럼 과외할 때도 써야 되기 때문에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과외비가 요즘 그렇게 많이 세지가 않아서 요즘 한 3, 40 하거든요. 4, 50 정도 하는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3, 40 했어요. 아니, 한 시간에 5만 원이던데요, 서울대. 아, 그래요? 서울대생이? 공부해서 7만 원. 그럼 개싼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한 6, 7만 원 했는데? 6만 원 정도 했어요, 서울대생. 아니요, 1시간에. 한 시간. 1시간에. 예.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꽈탑인 친구들. 꽈탑인 친구들은 그렇게 나오고, 선생님은 2시간씩 4번 하면은 보통 30 내외였었어요.
몇 명 정도? 16시간. 8시간이요. 미쳤나봐요. 8시간이죠. 몇 명 정도예요? 한 명이 한 명. 한 명만? 네, 한 명 할 때. 이 정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즘도 비슷한 선이라서 과외비가 잘 안 올라요. 근데 나 학교 다닐 때 선배들도 한 5학번 위 선배들도 비슷한 가격으로 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외비가 갈수록 이렇게 싸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선생님 진심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나쁘지 않은 대학 가시면 여기 하고 나서 알바하세요. 선생님 알바하시면 보통 최저시급의 1.5배에서 2배 정도 줍니다. 쌤 계속 여기 있어요? 여기 말고 뭐 다른 데 학원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오세요. 그럴 때 오시면 선생님이 최저시급의 1.5배에서 1.5배도 사실 오바고요. 2배 정도는 줍니다. 2배 정도 주니까요. 하셔야 되고 그 대신 이과생들만 뽑습니다. 문과는 안 뽑아요. 왜냐면 선생님 보통 수업하면 미적분 2까지 수업을 다 해요. 아니면 기하나. 근데 그런 거 질문 나왔는데 문과생들은 질문을 못 받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문과 새끼들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문과생들은 영어학원에 가세요. 영어학원에서 조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요즘은 과외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과외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통 하면 뭐 시키냐면 질문만 받아주면 되는 거 시킵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으면 별거 안 하고 집에 가요. 그 대신 그거 해주셔야 돼요. 그 애들이 고등학교 상담이나 인생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거 있으면 그런 상담은 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그러면 개쉽지 그냥 말 붙여요. 그러니까요. 그걸 입을 터는데 일관성 있게 털어야 돼요. 얘한테는 이 얘기해주고 얘한테는 반대 이야기 해주면 안 됩니다. 네, 자신의 그 가치관을 일관성 있게 털어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것만 하시면 돼요. 맞아.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 애들이 그런 걸 다 알아요. 저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저 선생님이 그러지 않았던데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털어주시면 됩니다. 잘려요? 잘리진 않죠. 근데 다음에 다시 재등록이 안 되겠죠. 다른 친구를 쓰겠죠. 선생님 지금까지 쓴 데는 대학교는 중대 이상입니다. 중앙대요? 네. 중대 이상 친구들만 썼어요. 외국 대학 다니는 친구는 못 써봤습니다. 네. 왜요? 우리랑 학기나 이런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 시작하는 거나 이런 게 좀 달라서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채점은 안 합니다, 우리는. 채점도 하긴 하는데 주 업무가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중등이라서 채점을 어느 정도 해주는데, 선생님 실제 고등 수업하면 채점은 너희들이 합니다. 입력도 너희들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개귀찮아요. 네, 내가 입력해야 되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입력해요. 너희들 100분 테스트 하고 나서 입력하잖아요. 그거를 너희가 직접 합니다. 선생님 보통 고등부 하면. 개귀찮죠? 선생님은 그걸 곱하기 이만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입력하는 데만 1시간 걸려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조교들이 그런 거 안 하고요. 학생들이 입력하고 조교들이 질문만 받습니다. 그래서 개꿀이에요. 그 대신 처음 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거를 그 자리에서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보통 중대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설명도 같이 해야 돼요? 맞아요. 설명도 해야죠. 개어려운 문제만. 개어려운 문제면 선생님한테 토스하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중대 이상이면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풀거나 잘 풀어요. 훨씬 더 잘 풉니다. 예, 얘는 이제 얼마 전까지 수능을 봤던 현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대 이상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정도 레벨이 되면 선생님이 갖다가 쓸 거예요. 진짜 써주실 거예요? 선생님 계속 쓰고 있었어요. 여긴 중등이라서 그리고 뭐 특별히 쓸 일이 없어서 안 쓰는 것 뿐인 거죠. 까지 풀 수 있어야지 중대를 나올 수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대학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막 어려운 거 이렇게 시키는 게 선생님이 막 너희를 괴롭히는 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야 대학에 갑니다. 웬만큼 좋은 대학에. 지금 선생님이 아까 전에 풀어드리고 쉽죠? 그랬는데 어려워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고3 됐는데. 진짜 고3 됐는데.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고3 됐는데 그게 어려우면 안 돼요. 딱 보고 풀고 이게 4점이라니 쉬운 4점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셔야 맞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 선생님이 설명을 길게 썼는데 사실은 보자마자 이거 음수면 안 되겠는데? 양수면 안 되겠는데 절대값 안에가 그게 다이렉트로 거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을 바로 벗기고 식에 넣으면 한 3줄이면 끝나죠. 사실은. 선생님 근데 설명을 개 길게 한 거고. 알겠죠? 공부를 그 정도 하셔야 돼요. 그 정도 해야 웬만한 대학에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고대 서울대 가는 애들 보면 진짜 엄청 열심히 공부해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몇 시에 됐어요? 잠은 충분히 자죠. 근데 그 선생님 친구가 없어서요. 학교 끝나고 12시, 1시까지 독서실에서 맨날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 어릴 때 스터디 카페라는 게 없었어요. 인강도 없었어요. 거짓말 같지만. 진짜 인강 없었어요. 인강은 선생님 군대 다녀오고 나서 생겼어요. 진짜요? 진짜예요. 까마득한 인물. 그래서 옛날에 EBS를 보는 거 아니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EBS도 시간 맞춰서 봐야 되니까 못 보고 그냥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일 12시에서 1시까지 공부해요. 수공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6시간 이상 하죠. 몇 시에 아무것도 되세요? 안 다녔죠. 수능 6시간이 넘는다니까요? 6시간이 넘는 거예요. 딱 시간. 보통 학교 끝나고 독서실 가면 5시, 그리고 저녁 먹으러 7시에 잠깐 왔다가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하니까 7시간 정도는 하겠네요, 대충. 그렇게 했었죠. 예,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독서실이 요즘 몇 시에 문 여나 모르는데 선생님 학교 갈 때 9시에 열었어요. 독서실이. 9시에 갑니다. 바로 가요. 무조건 문 열고 가요. 1등으로 갑니다. 1등으로 가서 점심 먹으러 한 번 오고 저녁 먹으러 한 번 오고 그 외에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심지어 자는 한이 있어도 독서실에 무조건 가서 잡니다. 독서실에 가서 자면 장점이 뭔지 알아요? 엄마가 좋아합니다.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요. 그렇게 매일매일 공부해요, 방학 때는. 방학 때 매일매일 공부하다가 한 3주나 2주에 한 번 정도씩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공부하고 있으면 불러요. 그러면 저녁에 놀방 갑니다. 간혹 가다 한 번씩 그렇게 놀아요. 그거 외에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학하면 그렇게 계속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시험 기간, 선생님 시험 기간 같은 거 없다고 그랬죠? 진짜로 그렇게 해요. 3월 되면 아침에 해서 새벽 1, 2시까지 맨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라고 한 달 남겨놓고 새벽 2, 3시까지 하죠? 그럼 매일 1, 2시까지 12시, 1시까지 하던 사람하고 한 달 전에 2시까지 하던 사람하고 공부량이 누가 많겠어요? 매일매일 1시, 2시까지, 12시, 1시까지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선생님 시킨 대로 안 하는데 매일매일 복습하죠? 그럼 진짜 공부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개빨리 끝나요. 여러분들 한 달 어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오늘 배운 거 오늘 끝낸다로 하죠? 30분이면 수업 내용은 끝나요. 선생님도 수업하는 거, 수업 내용 자체는 개조금이잖아요. 그거를 매일매일 정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노트 보고 오늘 수업한 거 뭔지 정리합니까? 수학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안 하죠? 진짜 그만이네요. 그러니까요. 그걸 매일 한다. 그럼요. 배웠는데 해야죠. 고등학교 때 학원 안 다녀도 선생님 생각에는 요즘은 다녀야 돼요. 세상이 변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써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려면 학원을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이 변해서 그런 거고 선생님 다닐 때는 다른 친구들도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문제의 스타일이나 이런 게 사실 어느 정도 고정적인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의 발달로 문제 종류나 이런 게 개어려운 것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 습관이 잡혀 있으면 혼자 해도 되는데 공부 습관 안 잡혀 있으면 공부 습관이라는 게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가서 공부할 자신이 있으면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 6시간 공부하면서 핸드폰을 단 한 번도 안 볼 자신이 있다면 하셔도 됩니다. 핸드폰 없애면 안 돼요? 없어도 돼요. 고등학교 가서나 재수하면 보통 제일 먼저 없애는 게 핸드폰입니다. 친구랑 막 연락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폴드폰 내가. 친구랑 연락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가 무슨 소리입니까? 친구랑 놀아야 되잖아요. 왜요? 지금까지 공부하는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친구랑 노는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냥 쌤 때는 쌤때 막그 3주에 막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가 없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너 생각해봐. 네 친한 친구가 공부한다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느낌 들어? 자괴감. 아, 그래요? 아니, 선생님이 얘기한 건 그런 거. 아,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니 응원해줘야지. 저 새끼라도 잘 돼야지.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친구일까? 아니면 시발 새끼 혼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라는 느낌을 받는 게 친구일까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후자인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 새끼 혼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런다. 같이 놀게. 막.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어차피 대학 가면 그런 친구들 안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끊고 공부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친구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끊고 공부하고 있었을 때 나중에 다시 연락을 했었을 때 진짜 친구면 받아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 관계가 멀어진다든지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진짜 친구면. 다른 문제가 학원에서 막 하잖아요. 그거 파일 같은 거. 너 학원 안 다닐 거라며. 아 맞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있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좀 변하긴 했어요. 근데 그건 맞아요. 이런 공부를 할 때는 방해 요소가 없어야 돼요. 아예 없어요. 진짜 아예 없어요. 아예 없애는 건 근데 좀 에바예요, 요즘은. 학교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건 불가능해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옆에다 놓고 유혹이 있는데 참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세상이 좀 변했어요. 죽어도 안 열리는 거 있다. 그 애들이 힘으로 뜯던데요. 네, 힘으로 뜯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사이사이로 막 눌러가지고 하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결국 방법을 찾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이거를 해서 뭐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외부적으로 뭔가 하는 건 결국에 다 안 돼요. 선생님 그때 공부할 때도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그건. 전에 한번 이야기 드리기도 했어요. 자, 어쨌든 등비수열로 들어가서 빨리 결론을 내보죠. 등비수열의 관계식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관계식은 n번째 항을 그 전항으로 나누면 공비가 나온다 이거고, 요걸 살짝 변형을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형태로 이야기하면 n번째 친구는 공비 곱하기 a n-1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전항에 공비를 곱하면 다음 항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탕 때문에 침이 계속 나오네요. 아우, 이따 먹으면 안 돼요, 저거. 자, 그 다음에 이 형태를 살짝 변형해서 n 플러스 1번째 항은 그 전항에 공비를 곱한다로 표현을 해도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했고요. 중항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등비수열의 가운데 항에 대한 내용이라 등비중항이고요. 이것도 관계식의 일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얘랑 얘를 나눠서 구하는 거였죠. 나눠서 구하는 거고, 나눠서 구하면 an 플러스 1분의 an은 요건 약분되고요. an분의 an-1이라서 분모에 있는 거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하면 가운데 항의 제곱은 그 전항과 그 다음 항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게 등비중항에 대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속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본다면요, 이 둘의 곱이 이 둘의 곱과 같고 이 친구의 곱, 제곱과 같다라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관계식. 그리고 방학 시작할 때 했던 수업에서 관계식에 의해서 뭘 구했냐면 일반항을 구하는 걸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생략하고 결과물만 적도록 하죠. 일반항 뭐라고요? n번째 항이 얼마인지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초항에 공비의 n-1제곱을 쓰는 게 일반항이었었습니다. 됐죠? n에 대한 형태로 표현을 했고요. 수열의 합 SN이요. SN은 그때 길게 적어드렸어요. 길게 적은 다음에 여기에 공비를 곱해가지고 빼서 정리하고 막 이런 걸로 보여드렸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지금은 생략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첫 번째 수업했던 거, 이번에 첫날 수업에 등차 등비가 있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유도과정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SN은 뭐가 됐냐면 1-공비분의 초항하고 1-공비에 더해진 항의 개수 제곱, 이렇게 쓰시고요. 음수가 중간 계산 과정에서 음수가 나온 걸 지향하려고 부모 분자의 음수배에서 공비 빼기 1분의 초항하고 공비에 더해진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려면 분모 r-1이 0이 아니어야 되니까 1이 r이 1이 아닐 때만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비가 1이면요. 공비 1이면 곱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게 공비였는데 곱하는 게 1이니까 초항이 계속해서 나오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항을 n번 더하는 거기 때문에 a1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야기였었고요. 그럼 1, 2분 정도 남았는데 말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볼까요? 등비 수열이면서 등차 수열인 수열이 있을까요? 등비이면서 등차인 거. 있죠? 같은 수가 계속 반복되는 수열입니다. 같은 수가 계속 반복된다면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안 나와요. 근데 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적지 마세요. 보기만 하세요.
공비가 0인 수열은 어떻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비가 0인 수열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사실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실제로는 안 나옵니다. 등비 수열을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하냐,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하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의 공비가 0이라면 두 번째 내용으로 이야기한다면 초항을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두 번째 항은 이거에 공비를 곱하면 되니까 0이죠. 세 번째 항은 이거에 공비를 곱하면 되니까 0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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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공비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비를 구하는 방법으로 0분의 3은 0 맞죠? 근데 0분의 0은 모르죠. 3분의 0이요. 미안해요. 3분의 0은 0이죠. 근데 0분의 0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고요. 이걸 보고 나서 공비가 0인 등비수열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사실 힘든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0을 곱하고 1을 곱하고 2를 곱하고 3을 곱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0이 나와버린 순간에. 그죠? 그러니까 공비가 0인 경우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나 한정적인 케이스가 아니면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에서 1일 때 1이 아닐 때를 다루지만 0일 때는 사실상 안 다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미적분 2에 가면 조금 다른 버전으로 해서 또 다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비가 0인 경우는 없다보단 다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쓸데없는 이야기를 잔뜩 해서 시간이 딱 맞아버렸어요. 5분 남으면 쓸데없는 이야기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부터 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적으시고요. 여기 쓰여있는 건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다가 흔들어 깨어서 물어봐도 대답하실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10분 쉬었다가 마저 해보죠. 자, 여러분 앞에 볼까요? 앞에 보시면 하나 이야기 문제를 하나 풀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잔소리 하나 더 하려고요. 선생님 잔소리 하는 게 개 좋아요. 재밌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쯤 들으면 뭔가 공감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333번 요거 하나 풀고 그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크북입니다.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3로그 AN이라고 돼 있어요. 자, 3로그 AN인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초항이 1이고 공차가 D라고 나왔어요. 333번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을 써볼게요. 얘를 통해서 첫 번째 항을 써보겠습니다. 초항은요, 어디다 일넣는 거예요? 어디다 일러야 돼요? n에다 일러야죠, n에다. n에다 1을 넣는 게 초항이니까요. 이걸 가지고 초항을 써볼게요, 초항의 형태를. 그럼 초항은 3로그 A1이 초항인 겁니다. A1이 초항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죠, 어제부터. A1이 초항 아닙니다. 3로그 A1이 초항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요. 3로그 A 얘들아 두 번째 항은 얼마예요? 3로그 A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라고 나왔어요? 1. 그 다음에 이건 공차가 D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D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죠? 그러면 개념을 확장해서 K번째 항이요. K번째 항은 3로그 A K가 되고요. 값은 1 더하기 K-1D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친구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3로그 AK, AN이라고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 AN이 있으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다른 변수를 설정해서 쓴 것뿐이에요. 본인이 변수 헷갈리지 않으면 똑같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1 더하기 K-1D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AK 구할 수 있겠나요? 얘를 3의 지수로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3의 1 더하기 K-1D 제곱이 AK예요. 됐습니까? 네.
주어진 문제에 3로그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로 여기까지 왔고요. 하나 더요. 이게 얼마여야 된다고요? 1이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A1은 얼마란 이야기예요? 3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에 A1은 3이라고요. 그럼 A1은 K에다 얼마 집어넣은 거예요? 1 집어넣은 거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맞네요. 1 빼기 1이니까 0D. D에 관계없이 3의 1제곱이니까 3 맞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지금 그래서 등차 수열 3로그 AN이라는 걸로 AN이 얼마인지, 요거 K자리에 N이라고 쓰면 AN이 얼마인지 일반항 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AN이 얼마인지 구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A28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미치 3인 로그가 아니고 그냥 A28을 다루고 있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3에 1 더하기 27D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도록 등차 수열의 공차를 정한다. 인데 이게 뭐라고요? 3의 m제곱. 그럼 m은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27D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m이 뭐래요? 문제. 그럼 우리 D가 정확히는 27D가 뭐여야 돼요? 1 더하기 27D가 자연수려면 27D가 자연수여야겠죠. 그럼 D는 27D가 자연수려면 D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27분의 1, 27분의 2, 27분의 3, 27분의 4 이런 친구죠? 그래서 27분의 자연수라고요. 됐죠? 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공차 D를 정할 때 1보다 작은 것 중에 가장 큰 거래요. 1보다 작은 것 중에 가장 큰 거래요. 네. 됐죠?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뭐예요? 수열 있는데 이걸 보시고 A1이 1이구나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N에다 1을 넣는 것 뿐입니다. 됐죠? 네. 잔소리 뭔가요? 잔소리 약간 기대하고 있나요? 잔소리 말고. 자, 됐죠? 요렇게 이야기해서 나머지 해보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 해보시면 되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반항 합공식 이런 거 외운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게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해석하셔야 풀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은 당연히 외운 상태에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해석하시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세요. 본인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요. 주어진 내용을 해석을 하세요. 자, 10분? 10분 정도만 이야기를 하나 하죠. 15일 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되면 아마 노는 분위기일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면 고등학교 공부 있잖아요. 고등학교 공부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요. 어렵다예요. 그러면 중등 공부 있죠? 네. 초등이나 중학교 공부.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간단하다예요. 어렵고 쉽고는 개인적인 개념이니까 중등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만 있으면 돼요. 모든 과목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등은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등 공부를 할 때 거의 대부분 막힘없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내용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고등은 안 그래요. 오늘도 방금 마지막 문제 풀었었던 거 보면 등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인데 당연하게 로그에 대한 이야기 알아야 되고 로그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등차 등비 수열인데 막 식을 정리하고 아까 전처럼 짝수 번째 항을 모은다든지 홀수 번째 항을 모은다든지 이야기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중등 공부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직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등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이 어렵다의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들 중등에서 나온, 수학으로 한정지어서요. 중등에서 나온 수학의 개념을 정확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삼각형이 뭔가요? 혹은 사각형이 뭔가요? 혹은 삼각형 내각의 합이 왜 180도인가요? 이등변 삼각형은 뭔가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뭔가요? 또는 정수가 뭔가요? 유리수는 뭔가요? 무한소수가 뭔가요?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일부는 되지만 일부는 안 될 거고요. 거의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걸 정확한 언어로 말로 표현은 못할 겁니다. 뭐예요?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개념을 쓱 가져가서 이 정도 느낌이야 만으로 중등 문제는 풀립니다. 법과 도덕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명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강제성. 하나의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법이 뭐고 도덕이 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중등은 그 정도 공부만으로 돼요. 법과 도덕의 차이는 강제성에 있어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근데 그게 법이 무엇이고 도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고등 공부는 법이 무엇이고 도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법이 여러 개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시행이 있고 법령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럼 그거의 차이가 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시행, 법령하고 도덕의 차이가 뭔지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개념이 맞다면.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념들을 혼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수록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인 개념을 깔고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등에선 그 개념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느낌만 쓱 가져가서 비교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져가신 분들이 여기 가면 엄청나게 망가집니다. 특히 이과 과목은요. 명확한 개념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 등비수열이 뭔지부터 설명을 하고 했잖아요. 우리 이번 방학 수업할 때. 그죠? 근데 지금은 한 번 했으니까 등비수열 이제 결론만 쭉 가져간 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것들이 있어야 응용 문제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 공부를 할 땐 처음에 이 개념을 무조건 잡고 가셔야 돼요. 개념을 안 잡고 다이렉트로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건 의미가 적습니다. 물론 문제를 꽤 많이 풀면 자연스럽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 그 정도 문제를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풀 수 있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중등의 개념이 하나일 때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중등 RPM 풀어본 적 있나요? 중등 RPM? RPM 보면 유형별 문제에서 제일 위에 어떻게 풀어? 그럼 밑에 어떻게 푸는지 문제들 쫙 있습니다. 그거 하나 풀죠? 중등은 무조건 점수 나와요. 고등 RPM 풀어본 적 있나요? 그것도 똑같이 돼 있어요. 유형 있고 쫙 있어요. 그거 풀면 50점 나옵니다. 50점도 안 나와요, 사실. 시험이 좀 어렵다 싶으면. 유형별로 절대 안 나옵니다. 이 말이 유형을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유형도 알고 뭐도 있어야 된다는 거요. 기본적인 개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문제풀이부터 한다. 그러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개념이 안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갈수록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뭘 하셔야 돼요? 개념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게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인이가 그거 물어봤죠. 학원 안 다녀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학원을 다니면 보통 어느 정도 개념까지 고등학교에서 쓰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개념까지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 가이드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라는 거예요, 학원에. 뒤집어 말하면 본인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죠? 문제풀이만 하는 수업 들어도 됩니다. 본인이 그런 내용이 없죠? 문제풀이만 하는 수업 들으면 힘만 들고 하나도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들 있죠? 집에 가서 복습을 하세요.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보면 이 개념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걸
자신만의 언어로도 한번 표현을 하시고요. 표현한 걸 해당 사람한테, 해당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본인이 잘못 잡고 있는 개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각형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직사각형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중2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만 그 이후에는 크게 몰라도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가 있었어요. 직사각형의 정의가 뭔가요? 기억 하나 한번 물어볼까요? 직사각형의 정의 뭐예요? 내 내각의 크기가 같은. 자, 그러면 방금 내 내각의 크기가 같은 거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치죠? 모든 각의 크기가 같다나 같은 이야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각하고 내각의 차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는 이런 직사각형 이야기할 때 모든 각이 90도예요 라고 이야기해도 결론은 똑같죠. 내 내각의 크기가 같은 거나 모든 각이 90도는 똑같죠. 근데 정의는 약속입니다. 같은 의미를 지니는 다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 표현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통하지만 정의로는 내 각이 모두 90도단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걸 중2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근데 고등부에서는 문제 푸는 거 중심이니까 직사각형에 대한 내용. 이후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땐 정의가 뭔지 명확하게 아셔야 되지만 그 이후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정도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가이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그걸 깨닫기 위해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된다면 좀 천천히 하셔도 되고 좀 오래 해도 된다면 본인 혼자 공부하시는 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큰 도움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이걸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느낌만 쓱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되냐면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방금 이야기처럼 이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야. 왜? 이래서.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하는 게 개념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까요? 선생님 개 많이 했던 거. 역함수의 정의가 뭔가요? 맞아요. 알고 있죠? 구하는 방법하고 정의는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역함수의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선 두 개의 개념이 더 필요했네요. 합성이 뭔지, 항등이 뭔지. 그럼 항등이 뭔지 설명할 수 있나요? 항등함수가 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정의. 선생님이 정의도 이야기 드렸는데 정의는 요즘 문제에 잘 안 나온다고 다른 버전으로 하나 또 설명을 드렸었어요. 합성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해주는 걸 항등함수의 정의였었고 요거는 요즘 잘 안 써서요. 그 문제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들어온 값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정의는 이쪽입니다. 근데 의미상으로는 둘 다 똑같은 의미였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합성하고 선생님이 같은 개념 뭐라고 그랬죠? 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개념들을 쌓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치환을 해서 합성을 해서 같은 의미니까 문제에 치환이라고 써있지만 합성으로 바꿔서 생각해요. 또는 합성이라고 돼 있지만 t라고 치환해서 풀어도 똑같은 의미겠구나.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쌓아가야지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른 과목들 혹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내용들의 다른 부분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 접근이 없으면 고등학교 공부는 단편적으로 유형별 학습을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못 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던 일이에요. 수능이 개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옵니다. 흔히 말하던 킬러 문제, 시간이 개 오래 걸리는, 계산이 엄청 오래 걸리는 문제는 이제 안 나와요. 니네 때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문제지에 단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시중 문제지에서 단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난이도는 낮습니다. 그럼 이 문제들은 몇 등급을 가르는 거냐면요. 킬러 문제는 1, 2등급 가르는 거예요. 이 문제는 몇 등급을 가르는 거냐면요. 9등급에서 2등급, 3등급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그럼 2등급, 3등급을 가르는 문제라 1, 2등급 애들은 개 쉽네라고 이야기하고 3등급 애들은 개 어렵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등급 밑은. 그럼 그런 문제들의 특징, 방금 이야기했죠? 시중에 없는 문제예요. 근데 왜 잘하는 애들은 쉽다고 생각할까요? 맞아요. 유형별론 처음이지만 개념은 적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야기를 바꿔서 했을 뿐이지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3등급에서 2등급 넘어가는 상위 10%예요. 2등급까지는 11%니까.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개념이라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알겠습니까? 반대로 개념 없이 유형만 하면 상위 10%. 이제 5등급제죠. 5등급제에서 상위 10%면 1등급이죠. 상위 10%면. 그걸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 안 하란 이야기 아니에요. 당연히 하시는데 이걸 깐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과 과목은 더해요. 문과 과목은 사실 솔직히 모르겠어요. 문과 과목은 솔직히 모르고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과 과목은 과학이나 수학 그런 친구들은 이게 있으셔야 됩니다. 화학도죠. 화학도죠. 당연히 화학도죠. 물론 몇 가지 내용들을 외우셔야 돼요. 과학 쪽은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보다는 이런 결과가 어떻게 흘러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 상에서 규칙성을 찾는 데든지 용어에 대해 명확하게 가져가시는 게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이거 배웠나요? 화학에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혹시 배웠나요? 배워본 적 없나요? 네, 파울리의 베타 원리. 네, 파울리의 베타 원리 뭐냐면 그 원자대의 구조는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존재할 수 없다. 스핀까지 이야기해서 그 내용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아마. 나중에 배울 텐데 이 베타가 아니에요. 네, 여기 베타는 무슨 뜻이에요? 베타적이다 할 때 그 베타거든요. 이 베타. 우리 베타적이라는 표현 어디 썼어요? 남을 밀어낼 때 쓰는 거죠. 네. 그 서로 포함 관계가 없는 형태를 베타라고 부릅니다. 베타적이라고. 네, 이 베타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잘 자고 있어요. 네, 이 베타가 아니에요. 그래서 겹치는 형태가 없는 거고, 이거 파울린 사람 이름이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단어 뜻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공부하는 게 쉽다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되게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놓고 보면 어느 순간 재능의 벽에 막히는 친구들도 봤고 어느 순간 본인의 개인적인 역량 그리고 그 가족 관계 때문에 막히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옛날에 봤던 친구 중에는 집에 할머니가 절대 재수 안 시켜준다고 그래서 재수 안 하고 수능 잘 못 봤는데 그냥 간 친구도 있었어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봤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모두 노력한다고 좋은 결과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공부뿐만 아니고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예요. 노력한다고 좋은 결과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아이들의 환상을 자극하는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요. 성공을 하려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개 운이 좋은 친구들은 이런 데서 제외적인 이야기, 예외적인 이야기. 근데 일반적으로 성공을 한다고, 노력을 한다고 성공을 하진 않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무조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슬픈 이야기죠. 노력을 한다고 모두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죠. 안 하면 명확하게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힘들지만 좀만 더 노력해서 하세요. 나중에 고등학생 돼서 혹은 수능 볼 때쯤 돼서 열심히 하면 그때 티가 납니다. 지금 안 하면 또 안 한 만큼 티가 나고요. 힘들지만 약 물고 하세요. 선생님 드릴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편하게 가는 방법 같은 건 없더라고요. 알겠죠? 여러분 힘든 공부하는 거 맞아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옆 친구는 편해 보이지만 집에 가서 울고 있어요, 다들. 과제 개 많이 해야 돼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만 병신인가? 라는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채점하시고요. 체크표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